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모두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치와와와 머핀이 섞여 있는 그림과 함께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푸들과 치킨이 섞여 있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둘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푸들과 치킨의 차이점을, 각각의 특징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한데요. 컴퓨터는 이 사진에서 푸들과 치킨을 어떻게 구별해내는지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합성곱 신경망 CN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이미지넷의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이 대회는 이미지 셋을 주고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2012년에 이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우승한 제프리 힌튼 교수님 팀의 알렉스넷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이 CNN입니다. CNN은 이미지나 영상 인식에 특화된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입력된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마스크는 가중치라고도 하고요. 필터, 윈도우, 커널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CNN,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 계층,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계층, 풀링 레이어, 그리고 완전 연결 계층,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 세 개의 핵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완전 연결층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다룰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미지에 인접한 픽셀 간의 상관관계가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1차원 배열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이미지를 반드시 1차원으로 변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접 픽셀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1차원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NN은 이미지의 형태를 보존하도록 이미지 공간 정보를 유지한 상태로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어 이미지를 1차원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지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CNN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CNN의 세 가지 핵심 구조 중 첫 번째, 합성곱 계층은 CNN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합성곱을 수행합니다. 합성곱은 필터를 사용하여 입력된 이미지에서 적절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연산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인 필터, 커널, 마스크는 모두 가중치, 웨이트를 의미합니다. 합성곱 연산 과정은 합성곱 계층에 있는 커널이라는 작은 가중치를 이미지의 모든 영역에 반복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2차원 배열로 표현된 이미지가 있고 가중치를 가진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와 마스크를 이용해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이미지와 마스크에 대응하는 원소끼리 곱하고 이 값들을 누적해서 더한 후 총합을 구합니다.
4 곱하기 4 이미지에서 2 곱하기 2 필터 마스크를 한 칸씩 옮겨가며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필터 이동 간격을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이미지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필터를 한 칸씩 옮겨가고 있는데요. 1 곱하기 1 스트라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합성곱 연산을 수행한 결과인 출력 행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롭게 만들어진 층을 컨볼루션 레이어, 합성곱 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성곱 연산은 이미지의 공간적인 구조 정보를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딥러닝 모델의 이미지는 1차원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차원인 이미지를 1차원인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이미지에 인접한 픽셀 간 상관관계가 유실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CNN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입력 이미지의 정교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CNN을 통해 입력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하여 합성곱 연산을 수행한 출력 이미지는 이미지의 특성이 추출되었다고 해서 특성 맵, 피처 맵이라고 합니다. 필터는 그 특징이 입력 이미지에 있는지 없는지 검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입력 이미지에 이 곡선 필터와 비슷한 특징이 있는지 검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미지에 필터의 특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합성곱 연산의 결과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라스에서 합성곱층을 추가하기 위한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의 첫 번째 필터는 가중치로 사용될 마스크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커널 사이즈를 작성합니다. 커널 사이즈는 2라고도 쓸 수 있고 행렬로 2 곱하기 2라고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패딩은 합성곱 연산 수행 과정에서 가장자리의 값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떤 값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이따가 패딩에 대해서 다시 알아볼 거고요. 액티베이션 렐루, 액티베이션 함수를 정의하고요. 인풋 쉐입은 맨 처음 층에는 입력의 형태를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풋 쉐입을 이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값은 행, 두 번째 값은 열, 그 다음 1은 그레이스케일이기 때문에 1로 작성한 것이고 컬러 이미지일 경우에는 3을 작성하면 됩니다. 합성곱을 수행하기 전 입력 데이터 주변을 특정 픽셀 값으로 채워 늘리는 것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로 패딩을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 이미지의 오른쪽과 아래를 0으로 채웠는데요. 주로 사방,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패딩을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패딩은
입력 이미지의 가장자리의 값을 보존하고 입력 이미지보다 출력 값이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패딩을 추가한 이미지에 대해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합성곱층을 통해 이미지의 특징을 찾아낸 결과가 여전히 크고 복잡하면 이미지를 한번 축소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풀링이라고 합니다. 풀링의 목적은 모델의 계산량, 메모리 사용량,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기 위함인데요. 이미지의 축소본을 만드는 것을 풀링이라고 하고요. 이를 위해 풀링층에서는 최대값 풀링을 맥스 풀링을 주로 사용합니다. 맥스 풀링은 입력 이미지를 분할하여 가장 강한 값을 선택하고 각 구역을 대표하는 값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풀링층에서는 이미지를 서브 샘플링, 작게 축소하는데요. 이미지의 본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마지막 레이어인 fully connected 레이어, 완전 연결층으로 가게 된다면 연산량이 굉장히 늘게 되고,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도 줄이고 특정 피처, 특성, 이미지의 특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풀링 레이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의 특성을 추출하기 때문에 합성곱층에서 이미지의 피처 맵, 특성 맵이 만들어진다면 풀링층에서는 더 작은 피처 맵, 더 작은 특성 맵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풀링의 크기와 스트라이드의 크기를 같게 설정합니다. 맥스 풀링은 컨볼루션 필터처럼 풀링이 이동하는데 1픽셀씩 우측이나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크기만큼, 풀링 사이즈만큼 우측이나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풀링 크기가 2 곱하기 2일 경우 2칸씩 우측과 아래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라스에서 풀링을 추가하는 함수이고요. 풀링 크기를 2 곱하기 2로 설정한 코드입니다. 합성곱과 풀링 과정을 반복한 후 완전 연결층을 추가합니다. CNN을 만들 때 풀링은 추가하지 않을 수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는 피처 맵, 특성 맵이 출력되었고요. 풀링 레이어를 거쳐 이 피처 맵은 더 작은 피처 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링 레이어를 통해 만들어진 피처 맵을 일렬로 펼친 후에 완전 연결층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출력층을 통해서 최종 예측을 만듭니다.
과제로 제시한 CNN 모델을 만들고 서머리 함수를 사용해 모델을 확인한 결과 출력된 내용입니다. 출력 결과 합성곱층에서 학습해야 할 가중치는 416개이고 마지막 완전 연결층에서 학습해야 할 가중치는 31,370개인데요. 각각 460개, 31,370개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패션 아이템을 분류하는 CNN 모델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을 만들기 위한 클래스들을 임포트합니다. 시퀀셜을 모델로 선언한 뒤에 모델.add를 통해 레이어를 단계적으로 추가합니다. 합성곱층을 추가하기 위해 conv2d를 이용하였고 conv2d의 첫 번째 값은 합성곱 커널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값은 합성곱 커널 필터의 크기로 필터의 높이와 너비를 행렬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합성곱 커널로는 3 곱하기 3이나 5 곱하기 5 크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에 렐루 활성화 함수를 지정합니다. 패딩은 same으로 하였는데요. 이것은 출력 이미지의 사이즈가, 출력값의 사이즈가 입력 이미지의 사이즈와 동일하도록 패딩을 추가하라는 명령입니다. 시퀀셜의 층을 레이어를 처음 추가할 때는 맨 처음 레이어에는 입력되는 내용의 쉐입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패션 엠리스트 이미지의 높이와 너비, 채널이 입력값이 됩니다. 채널을 1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미지가 흑백 이미지라는 의미이고요. 컬러 이미지일 경우에는 1 대신에 3을 작성합니다. 플링층을 추가하기 위해 maxPling2D를 사용합니다. maxPling2D가 사용하는 값은 플링의 사이즈인데요. 플링의 높이와 너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플링층은 생략할 수 있고요. 플링층에서 학습하는 매개 변수는 없습니다. 합성곱층이나 플링층은 이미지를 2차원 배열로 다루므로 완전 연결층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2차원 배열을 펼쳐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플래튼을 사용합니다. 플래튼 레이어도 모델이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매개 변수는 없습니다. 플래튼을 이용해 픽셀을 펼치고 두 개의 완전 연결 레이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fully connected 레이어에는 100개의 뉴런, 100개의 노드를 사용하고 렐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였고요. 두 번째 완전 연결층, 마지막 출력층이 되겠죠. 마지막 출력층에는 10개의 클래스에 대응하는 10개의 뉴런,
10개의 노드를 사용하고 활성화 함수로 소프트맥스를 적용하였습니다. 모델의 서머리 함수를 사용하여 모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데이터의 모양을 출력을 참고하여 변경해 주세요. 모델의 학습 과정을 설정합니다. 이전 영상과 중복되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의 학습 과정을 설정하고 데이터셋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단계는 모델을 학습시킨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훈련 데이터셋을 이용해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 모델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혹시 오류가 발생하는 친구들은요, 어떤 과정을 누락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